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완전 박살난 중국 반도체 생태계, 삼성, SK하이닉스 중국 내 영향력 커질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국은 2015년 중국 제조 2025를 발표하면서 반도체 굴기도 동시에 진행했는데 이것은 2014년부터 넘어갔는데 이 이야기는 나중에 해드리겠습니다. 여전히 반도체 부분에서는 변방에 불과합니다. 원래의 계획대로라면 성장을 했을지는 모르지만 2017년 취임한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의 제재로 인해 중국의 계획은 원치 않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온 후에는 미국의 강력한 제재로 인해 중국의 반도체 산업은 숨도 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 영상도 올려드렸습니다. 이렇듯 중국 반도체 산업이 위축이 되면서 중국 현지에서 D램과 낸드 플래시를 생산하고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영향력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이고 있지만 미국의 반도체 장비 제재가 여전히 지속되기 때문에 이도 견지해야만 합니다. 미국은 일본, 네덜란드와 함께 반도체 장비 및 소재를 수출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중국에서 언제까지 반도체 생산을 하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만약 미국의 요구대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탈중을 선택하게 된다면 중국 반도체 산업은 벼랑 끝으로 몰리게 될 것이고 중국 내 전자산업도 동반 몰락할 가능성도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지금 미국은 그 대안으로 인도를 적극적으로 키우고 있고 실질적으로 인도가 인구 1위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바라보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완전 박살난 중국 반도체 생태계, 삼성, SK하이닉스 중국 내 영향 커질까입니다. 11일 반도체 업계는 미국의 대중 반도체 제대는 반도체 굴기를 내세우며 가파른 성장세를 구가하던 중국의 발목을 잡는 데 성공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조업 전 분야에서 절대적인 지배력을 차지하고 위해 노력을 기울여온 중국은 실제로 철강과 전자, IT, 자동차, 조선, 철도 차량 등의 산업에서 과점 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했죠. 이것은 전체적으로 볼 때 중국 제조 2025의 10대 성장을 원했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산업의 살이라고 불리고 있는 반도체만큼은 여전히 변방에 머물러 있죠. 팹리스 부분의 경쟁력은 높다고 얘기를 하고 할 수는 있지만 여전히 반도체 생산에 대해서는 대만, 한국, 미국 등에 뒤처져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이 대안으로 일본이 그리고 독일, 프랑스 이러한 나라들에서 반도체 기업들이 투자를 하고 반도체 공장이 만들어졌다라는 소식은 여러분들에게 이미 알려드린 사실이죠. 중국은 2014년 6월 반도체 산업 발전 추진 요강을 발표하면서 반도체 굴기에 시동을 걸었고 2015년에는 중국 제조 2025를 발표하며 반도체 굴기에 힘을 더욱더 집중하고 있죠. 1조 위안, 한국 돈으로 약 170조 원을 투자해 2020년 반도체 자금률 40%, 2025년 70%를 달성하겠다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의 상황을 볼 때 이렇게 달성하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2014년에서 10년을 맞은 2023년 현재 중국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의 시장 점유율은 여전히 제로에 가깝고 반도체 자금률 역시 10%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YMTC가 어느 정도 성장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지금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중앙과 지방정부가 총력으로 지원했던 칭화윤회는 디폴트를 선언하는 등 관련 기업들은 맥을 못 추고 있습니다. 이는 반도체 개발과 생산 공정에 대한 기술 부족에 의해서 초격차를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특별히 D램과 같은 경우는 4년의 격차,
그리고 낸드 플래시는 2년의 격차가 있다고 하지만 이제 그 격차는 가면 갈수록 늘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단 1년의 격차만이라도 굉장히 큰 상황인데 벌써 2년 이상의 격차가 있다는 거죠. 특히 문제는 미국의 대중 반도체 장비 제재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알아볼 내용은 중국 반도체 생태계 박살을 낸 반도체 장비 제재입니다. 중국이 반도체 굴기를 시행할 때만 해도 가장 타격을 심할 나라로 지금 대만과 한국이 지목됐습니다. 그러나 그 소리는 현재 쑥 들어갔고 이제 중국 반도체 생태계의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시기가 됐습니다. 그 배경은 바로 미국의 반도체 장비 제재. 작년 10월 시행한 중국을 향한 반도체 장비 제재 및 인력 제재가 가장 큰 타격을 준 것입니다. 당시 미국은 14나노 이하의 로직 반도체, 18나노급 이하의 D램, 128단 이상에 들어가는 반도체 장비 및 소재에 대한 제재를 시행했습니다. 여기에 미국 시민권, 영주권을 지닌 사람이 중국 내 반도체 회사 입사를 금지하는 법안도 제정했죠. 만약 미국의 시민권을 가지거나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중국 내 반도체 회사를 들어가고 싶다. 들어갈 수는 있어요. 들어갈 수 있는데 이러한 영주권과 시민권을 포기해야만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Applied Material, KLA 등은 중국 업체에 대한 장비 공급 및 기술 지원을 중단을 했고 ASML도 미국 국적을 지닌 직원들의 추구를 막아섰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일본은 45나노급의 반도체 장비 및 소재 제재, 그리고 네덜란드는 ASML은 이머전 장비 3종 중 2종의 수출을 금지했고 EUV 노광 장비의 수출 금지를 이번에 공식화했습니다. 결국 지난 10월 제재 이후 중국의 반도체는 수입과 수출 모두 역성장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올려드릴게요. 중국 반도체 산업이 이만큼의 자금률을 유지한 것도 현재 외국 기업들 덕분입니다. 중국 기업들은 지금 성장하지 못하고 있고 가장 큰 이유는 기술 부족이라는 사실이죠. 이 때문에 미국 반도체 장비 제재도 중국 기업, 외국 기업 모두에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예외 상황이 없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중국에 진출한 한국의 반도체 업체들의 선택은 어떻게 될까입니다. 미국의 제재로 중국에 진출한 한국 반도체 업체들의 위상은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왜? 지금 1년간의 예외를 받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문제는 또한 미국의 제재입니다. 치포 동맹을 앞세워 지금 미국은 한국 기업들의 탈중을 종용하고 있죠. 최근에는 마이크론을 지렛대로 수출 예외 연장은 없을 것이라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미국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견제하고 이 삼성과 SK하이닉스의 견제는 결국 미국의 견제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상징성이 굉장히 큰 것을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미국의 제재로 지금 양사의 영향력은 커졌지만 그만큼 양사의 위험성도 높아진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죠. 지금 현재 중국과 같은 경우는 마이크론의 제재를 하면서 덩달아서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이 위상이 커진 것은 사실입니다. 결국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저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탈중을 선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만약 탈중을 선택하면 이라는 말을 가지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이 탈중을 준비하면서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미국에게 어필할 가능성이 높죠. 그 언젠가는 탈중을 하고 이것을 연착륙할 수 있는 손해가 전혀 안 보면서
전혀 안 볼 수는 없지만 투자한 금액이기 때문에 안 보면서 탈중하는 좋은 방법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탈중을 선택하면 중국 반도체 산업은 벼랑으로 몰릴 것이고 중국은 더욱더 배려 없는 중국 반도체 때리기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문에 중국 정부도 필사적으로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이탈을 막으려 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 실제로 지금 삼성전자에게 더 투자해달라, 지금 SK하이닉스에 더 투자해달라 라는 말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중국이 마이크론에 대해 반도체 보복을 했을 때에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건 경제적이나 산업적인 측면에서 이 두 회사의 위상이 상당하기 때문입니다. 국내 반도체 업계 관계자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사업장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양국 간 협력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정치 안보 측면을 봤을 때도 지나친 갈등을 해소하는 완충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다는 점을 주시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이해득실 측면에서 양국을 얻을 수 있는 요소가 훨씬 많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어떻게 해서든 잡아두려고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지금 현재 중국 때리기를 계속하고 있는 미국, 이것이 미국이 어떤 형국을 보일 것이냐, 향후 행보는 어떨 것이냐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은 제넷 옐런 재무부 장관을 중국에 보내서 디커플링은 하지 않고 디리스킹을 천명하고 돌아왔습니다. 중국 내부에 가서 중국에서 우리는 디리스킹을 할 거야 라고 말하고 돌아왔다는 것이죠. 이는 중국을 향한 첨단 산업 발전은 눈뜨고 보지 않겠다라는 의지의 발로입니다. 결국 중국의 반도체 산업도 미국에 의해 더욱 제재가 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AI 반도체로 불리고 있는 A100, H100에 지금 제재를 가했고 여기에 중국용으로 불리고 있는 A800과 H800까지 제재를 가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이 때문입니다. 최근 미국은 지난 10월에 시행하고 있는 반도체 제재의 수위를 40나노급으로 올리려 하고 있습니다. 이미 일본과는 협의를 마친 것으로 보이고 네덜란드의 동의가 필요한 상황이죠. 일본의 경우 45나노급의 제재를, 네덜란드의 경우에는 28나노급의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28나노급의 제재만 해도 지금 많은 제재가 들어갔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만 미국의 제재는 이 반도체 산업을 완전히 깡그리 무너뜨리는 것을 원하고 있기 때문이죠. 미국이 중국의 첨단 산업에 대한 핀셋 규제를 하고 있는 이상 중국의 반도체 산업 성장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그 대안으로 말레이시아와 인도 등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베트남도 반도체 산업을 들여오고 싶어 하지만 만성적인 전력 부족으로 이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전력 일부를 라오스와 중국에서 받아오는 것도 현재 위험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전력 부족을 하게 되면 반도체는 만들 수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여러 가지 측면으로 볼 때 지금 여러 가지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한국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중국에서 위상이 높아진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그림을 볼 때 어차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탈중을 해야 될 것이고 그 시기를 언제 잡을 것이냐, 그 시기까지만 미국이 봐달라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것이죠. 자, 이 상황이 어떻게 진행될지 한번 같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했고요.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